착하게 보인다고. 원석이 자자하다고. 맞아요. 왜 착하게 얘기하냐? 너 원래 안 그렇잖아. 원래 너답게 호전적으로 얘기해. 여러분,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하세요? 아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내리는 폭우는 최악이죠. 옷도 젖고, 가방도 젖고, 기껏 모양을 낸 머리도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맘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내리는 비는 오히려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 봄비가 내리면 우리는 그제서야 아, 봄이구나 하죠.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듯 나쁜 자소서는 없습니다. 그저 그 비는 봄 길목에 혹은 장마철에 왔을 뿐이고요. 내가 쓴 그 표현과 그 대답이 그 순간 그 회사와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비가 오면 우산을 펼치면 되듯 모든 일에는 다 거기에 걸맞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봄비가 되어드리고 싶은 언니 한디입니다. 여러분, 벌써 5번째 사연이네요. 이제 또 읽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 사연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왜 여기 왔죠? 오늘은 실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설명을 제가 드린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시를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2회에 걸쳐서 사례를 중심으로 자소서 항목을 꼼꼼하게 같이 뜯어볼 계획입니다. 자소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면접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면접 준비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은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사례를 재구성을 한 거고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원 동기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분들이 자소서 항목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이 뭐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회사, 이 직무만 올인하면서 취업 준비를 한 게 아니라면 이 지원 동기 항목을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를 디코딩하면 이 회사,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 어떤 측면을 특별하게 눈여겨보고 있나를 묻는 항목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너네한테 관심 정말 많아 라는 것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쟁사 대비해서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강점인 부분을 강조를 부각을 하면서요.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를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보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 면접위원 혹은 현업 부서장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때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본다면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냄새가 나는 지원 동기보다는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원 동기에 지원하시는 회사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살짝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 이슈를 반영하는 데에 가장 좋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경제신문을 스크랩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저도 너무 귀찮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하면 시장이 돌아가는 그 흐름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도하는지에 대한 전략, 흐름들이 눈에 보입니다. 최근 사업 방향과 내 직무를 연결해서 이 아이디어를 내어가는 것, 요런 것들을 우리 지원 동기에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스크랩을 하나요? 우선 스크랩을 할 때 대기업 총수들이 내놓는 연초에 하는 전략들 있죠? 연초 전략들. 그리고 수시로 나오는 사업 전략들.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스크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비즈니스상의 이슈나 과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의 경쟁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스크랩을 해 놓으시면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동기에 활용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실까 봐 제가 경제 스크랩을 활용한 지원 동기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즘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들어보셨어요? UAM이라고 하는데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스크랩을 한 적이 있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관련한 그 회사에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크게 5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고 간단하게 발췌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단. A 회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하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고객을 사로잡는 마케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두괄식으로 A 회사를 본인이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를 키 센텐스로 적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문단 가볼게요. 다른 회사와 차별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고 있는 이 회사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역량과 감각들은 업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 회사 대비해서 강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여기서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3번째, 4번째 문단. 미래 도심 항공교통을 활용해서 숙박, 쇼핑, 공연 등을 연계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싶다. 최근 모빌리티 사업 전략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이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 여기에 나의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쌓은 기획, 트렌드 센싱 역량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고 더욱 여기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죠. 여기서 이 회사의 이 직무에 내가 적격인 이유를 내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간단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례 보시면 분명하죠.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분명한데요. A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직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무에 내가 적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어필. 마지막으로 A 회사에 대한 이슈나 본인이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과하지 않게 살짝 넣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해진 분량 안에 평가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그러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절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족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살짝만 언급하고 이것에 대한 내 경험, 내 강점들을 어필하는 도구로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례들을 간단히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가 빠진 지원 동기입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 B 회사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툴 활용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고객의 니즈도 파악하고 새로운 상품을 소싱해서 이 B 회사가 트렌드 리더가 되는 데에 저는 기여를 할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지구력과 끈기를 통해서 이 회사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 동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깔끔하죠? 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대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본인의 관점, 그러한 어필이 조금 누락됐다라는 것. 전 요거는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원한 회사만의 특별한 관점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에도 넣은 자소서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닐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회사의 인재상만 회사에 따라 바꾸고 돌려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 회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항목에서 제대로 어필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좀 가공을 또 해봤는데요. 이건 좀 어떠세요? 이 B회사는 국내 인프라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유통업계에서 정말 앞을 내다본 가장 선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단력은 이 직무에서 성장하고 싶은 저에게 도전의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B회사에 지원을 했고요. 제가 가진 데이터 분석 툴, 이런 활용 역량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발굴을 하고 상품 소싱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 어떠십니까? 요 앞쪽에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강점을 어필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역량, 그런 강점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지원 동기. 저는 요거 참 괜찮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례도 좀 볼까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스토리텔링형 지원 동기는 저는 좀 이제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수학을 가장 좋아해서 대학 때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역량을 좀 더 키우려고 통계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코딩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각종 공모전을 참여해서 역량 강화를 했고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후에 저는 나는 데이터 분석 쪽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진로를 정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이 C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게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분석들을 제가 해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건 어떠세요, 여러분? 이건 역시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평균 수준의 지원 동기입니다. 여기서도 다소 아쉬운 건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잘 안 보이고 기승전결로 스토리텔링형으로 작성을 해주셨다. 그러면 평가자 눈에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서 지원 동기로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뒤에 이런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정보만 평가자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기본 이력사항이나 직무 경험 항목 등에서 충분히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거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 분석 분야에 관심을 가진 그 이후에 뭘 했고 그 경험을 활용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고 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생각을 해서
앞에 기승전으로 계속 뭔가를 써주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나는 이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생겨서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더 쌓았고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 회사가 이런 분야의 최고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 회사에 딱히 지원 동기가 생각나지 않아. 그렇다면 차라리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만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평소 D 회사를 애용하는 고객으로서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고 이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저를 움직이는 큰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으냐면 이 D 회사의 베스트 상품인 이것을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마케팅을 시도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상품은 가격 경쟁력이나 퀄리티 감안해서 훨씬 더 MZ세대 고객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D 회사의 다소 매출이 적은 이 상품은 상품의 인지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재부활전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주는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도 괜찮죠, 여러분? 회사에 대한 나의 로열티도 보여주고요. 회사에 내가 해보고 싶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동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좋아서 내가 여기에서 이걸 개선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이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뉘앙스. 요것도 되게 괜찮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내용이 정말 별로라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회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서 적는 게 아직은 서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팁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원 동기에서는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것.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취업 OX 알려줘요 한디. 여러분, 이거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면접 시간이 나만 일찍 끝나거나 내게만 질문을 많이 안 했으면 안 좋은 징조인가요? 여러분, 이건 X. 그렇게 볼 순 없어요. 저도 되게 짧게 끝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특정 지원자에게만 몰리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질문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면접 유형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케바케예요. 진짜 케바케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양호해서 너무 우수해서 질문을 굳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로 불합격권이어서 안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혹은 면접위원이 질문 분량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케바케이고 다 달라요. 이것 가지고 괜히 불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사연 없이 자소서 항목 중에 하나인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자소서 참삭 2번째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취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